없으면 아무리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혼자 고민을 하더라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접근성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회통합이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민법은 아시아 최초였던 게 맞고요. 난민 조례 같은 경우도 아시아 최초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뭐 국내뿐 아니라 근처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 모든 과정, 조례 제정과 집행과 어떤 그 모범사회 확산 과정이 큰 축제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필규 변호사님은 제가 오랫동안 승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항상 뵐 때마다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추신 분이다. 변호사로서의 이성과 인권 활동가로서의 감성을 이렇게 갖추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법학 박사시고 변호사시기 때문에 아주 조례의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특히 근거 규정이 난민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협약도 될 수 있고 그 부분 상당히 와닿는 것 같고요. 또 난민의 규정도 그런 차원에서 가족도 포함돼야 되고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친분 때문에 시간을 더 드렸지만 사실은 10분 드렸는데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이신 김성민. 저도 나름대로 교수님과 친분이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좀 손에 보일 만큼 더 쓰도록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오교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오기 좀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들 나와 계셔서 아마 다 겹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의견 나오면 어떨까 해서 나올 걸 배제하고 싶은 굉장히 애먹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근데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조례가 만들려면 어디서 할까 하는 그게 안산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숫자가 많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김포시에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다른 말씀보다도 이 시간을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니 더 써서라도 김포시가 하는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어떤 건지 얼마나 이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건지 같은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만 이렇게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 생각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드리고 싶어 하신 뭐냐면은 우리가 난민을 이해할 때 왜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생활정책을 말하는 것처럼 난민도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적으로 정의를 하지만 난민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은 결국은 난민이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자기 나라 보호받지 못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한국 정부에게 내 나라를 대신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어딘가 정착할 거예요. 지역이 될 거고 결국은 이분에게 난민으로 인정받고 삶이 지원받는다는 것은 고국에서 살던 지역 기반들, 친구관계, 지역에서 지지 기반들, 동창들, 뭐 교회, 절 이런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네트워크 통해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한국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난민이 한국에 정착한다. 지원받는다는 의미는 난민 인정의 의미는 결국은 한국에 살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지 다가 아니다.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지역에서 고국에서 잃었던 삶의 기반을 다시 회복하고 획득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거기까지 와야 이 난민이 이게 완성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이해는 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완성은 난민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 걸음을 뗐다는 면에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걸 한 3시간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몇 가지 여기 가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울어가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게 완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난민분들을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나와 있지만 범죄 문제도 있고 반감 문제도 있고 우리도 못 사는 데라는 문제, 고백 문제 이런 문제. 저는 이 반감 문제는 1년 전에 영종도에서 남미조선타가 개성될 때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남미조선 들어올 때 영종도 주민들이 똑같은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해서 데모도 하시고 남미조선타 총 정원이 81명입니다. 1년에서 한 20억 들어가지고 130억 예산 들어서 센터를 지었고 1년에서 한 20억이거든요. 81명 정원이에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할 것 같죠? 51명이십니다. 지금 현재. 80명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처음 예상할 때 북이 지어지면 굉장히 초위대식 시설이고 한국어 교실을 가르치고 숙식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몰려올 거다. 그 예상했는데 없어요. 초창기에 반짝 하는 거 있었지만 실제 지금 51명이에요. 이해될 게 왜 그러느냐. 외국인들의 심정은 결국은 커뮤니티의 문화권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나에게 맞는 문화권, 나에 맞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해도 물론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었지만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정착 과정은 자기의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재편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다리가 설 거다라는 거죠. 이미 김포는 주모분들 베이스로 지금 많이 돼 있고 다른 분도 오셨지만 한 가지 팁은 남편분 경험에서 팁은 뭐냐면은 정확한 홍보가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다른 난민들이 더 이상 유입되기 싫다 한다면은 정확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법 처음에 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했던 게 전부 다 생활비 지원해주고 전부 다 쭉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법은 됐지만 예산에 따라서 안 되고 한정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난민촌에 만들어지면 아마 소문이 날 거가 분명해요. 그리고 아마 김포시에 가면은 뭔가 내가 새로 혜택 받을 수 있고 지원이 있을 거라는 분명히 상상을 하시고 초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정확한 홍보와 이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홍보함으로써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각자의 문화와 커뮤니티 베이스에 따라서 금방 재편될 거다. 그래서 너무나 유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범죄 부분들, 황 변호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난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민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난민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순간 이분은 난민의 꿈이 끝나는 거예요. 추방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될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내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그러면서 범죄율에 대한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우리가 걱정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사기법의 문제. 저는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해냈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 시행령이 법에 위배됐을 때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했을 때 거부권이 없었잖아요. 3법 분리 규정하시면서 이 모범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어쩌면 3법 분리가 중요하게 지금 중요한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지방 분권의 문제인데 3법 분리에 대한 근거를 거부권 행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방 분권에 대한 근거로 충분히 이 부분도 극복하지 않느냐 이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남의 신청자를 해야 되느냐, 인정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신청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왜냐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남의 신청하고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보통 3년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의 인정자를 하면 편하죠. 근데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남인분들 처음 한국에 와서 신청할 때는 굉장히 자리부지도 있고 자기의 신념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탄탄한데 한국에서의 신청자 과정에서 지원이 없어서 극한 생활 속에서 모든 자립 역량과 의지가 다운돼요.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남인자를 다시 이 사람분들 인정자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떨어지는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역량 이 부분이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예산을 보거나 사회적 영향을 볼 때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자 단계부터 충분하게 자기 역량을 고취시켜주고 뭐 한국 교육이든 적정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거고 전 사회적으로 훨씬 더 그게 이득이고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청자를 배제하거나 뭐 하지 말고 신청자까지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는 중앙정부 지원을 가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제적으로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사례가 없어서 기포시가 먼저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난민에 대한 보호, 인간의 보호 기부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돼야 다른 지방에다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하다 보면은 오늘 지방정부가 그 정책도 낮고 다른 부분에 대한 그 예산 소요도 많은데 이것까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리를 돌파하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오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고 원래대로 이 보호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분명히 정부로부터 오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위탁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내일 그 조례가 통과되는 게 먼저이긴 하겠지만 될 거라 믿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시민동하면서 정부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탁이 솔직히 이권이 되고 뭐 조성한 표현이지만 뭐 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본래의 의미와 상관없는 분들이 어떤 사업적으로 끼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질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주도 그렇고 여러 행에서 다문화하게 하긴 하지만 저 난민 분야는 좀 특수하게 봤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그 소수자의 입장에 얼마만큼 동감해주고 절박함을 공유하는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소수자 지원의 내용과 길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위탁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왔지만 김포시에서 그 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가 선정 기준을 만들긴 하겠지만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정말 신중을 구해 주시고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면은 난민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그 선정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그 단체나 위탁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 보면 되게 법인이나 일정한 그 기준 이상을 갖추는 자를 되게 돼 있는데 좀 더 어차피 난민 저주를 만드는 과감함을 선택하는 것처럼 난민 센터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가운데서 정말 기포시에 굉장히 많은 유능하신 또 먼저 경험하신 정착 경험하신 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어떤 방식의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친분을 위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친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예상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포시가 만들어지면은 제 난민단체들도요. 김포시가 만든 난민 조례안 되고요. 안산시 찾아갈 거고요. 동두시 찾아갈 거고요. 서울시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김포시가 오랫동안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난민단체들도 큰 역량 다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해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분을 활용해서 오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라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자의 책임이 책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시간 엄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시 50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자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별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튼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부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원 대상자에 난민 신청자 포함되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안전히 정착되고 한국에 거주자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뤄야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강은희 안산 이주 아동 청소년 센터 센터장님 친분이 많이 없으신데 네, 없어요. 없어가지고 충분하네. 네. 아, 다들 걱정하셨다는 게 사실 네 분 토론분 중에 제가 제일 토론자 명단 보고 제일 쫄아 있었거든요. 다 전문가들까지 이랬는데 제가 이 조례를 초안하고 이제 지금 여기 자료실에 있는 조례를 이제 둘 다 보면서 이걸 안산시에서 만든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3년째 지금 난민 가족들 지원 사업을 4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몇몇 그 조례 제정에 깊이 관여했던 몇몇 공무원분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이게 지역사회에 생기면 안산시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냐. 공통된 의견은 그냥 좋은 얘기 하고 와. 거기에 이제 이면의 뜻은 크게 이게 난민법 있는데 이거 생긴다고 상위법들하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결정적 실수는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지방 정부로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오히려 제가 더 가져보는 것 같아요. 안산은 좀 난민이 아프리카 쪽이 좀 많으시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불허 판정을 받으신 분이 많으세요. 이미 신청했다가 불허 판정 받아서 소송 중이신 분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아서 또 저희 센터가 아동들을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은 분들도 삶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불허 판정 받으신 분들의 삶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서 난민 그 외에 가족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붙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난민 가족들의 기본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좀 공유를 해야 지원센터가 생기던 지원센터의 기능을 다른 기존의 센터가 하든 어떠한 사업들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난민들이 뭐 본인이 난민으로 왔지만 여기서 결혼을 하든 결혼해서 왔든 자녀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훈육 태도라던가 만성화된 불안이 이 아이들에 대한 훈육 태도라든가 또 내가 언제 다시 이 나라에서 불허 판정으로 인해서 돌아가야 될지도 다른 데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언어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분들이 있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의 과정부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의 위협을 받죠. 지역의료보험 가입 안 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양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애초에 출산 자체가 뭐 어머님이 건강한 산모로서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초초 미숙아가 태어난 거죠. 그 25주 만에 이제 500g의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지원하면 저희가 미숙아 지원금 이런 걸 다 알아봤는데 미숙아 지원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그러니까 국민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난민은 인정받은 사람만 지원돼. 근데 그 사람도 지역에 돈 있으면 그만큼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고 태어나지만 어디서도 이제 그런 지원들을 받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 아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서 저희를 이제 빚쟁이처럼 정기적으로 원무과에서 부르세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최종적으로 9,500만 원이 이제 나왔거든요. 병원비가. 근데 저희가 한 4천만 원을 연결했어요. 아직 5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를 정기적으로 원무과에서 부르세요. 해결해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또 이 아이들이 영양적으로 되게 불균형한 상황인데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곰팡이나 습기가 굉장히 많은 다 지하 세대에 살고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미숙아 아이도 집으로 이제 태어나 산소호흡기를 임대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집이 너무 곰팡이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또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주거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제 난민법이 생겼으니까 난민법상의 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드렸더니 지역의 출장소의 재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료비 지원 가능한 영역이 에이즈나 B형 간염으로 일단 제한되어 있다.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일단 출장소장한테 한번 물어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규정이 없나요? 난민법 생긴 지 2년이나 됐는데 왜 세부 지침이 없나 했더니 이걸 물어본 사람들이 니들이 처음이야.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이런 답변인 거죠. 또 아이들이 장애로 태어날 수 있죠, 충분히. 예, 근데 뭐 장애인 바우처 안 되죠. 또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죠. 무한돌봄 여령에서도 제한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 지원한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저희가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난민 가정에. 근데 이 아이들이 꼭 다 대학가 고등학교 입학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뭐 자활이나 기술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가정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아버님의 가정폭력 때문에 분리해서 살고 있는데 난민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맞으면서도 참았지만 또 분리된 상황에서도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한부모로 지정도 안 될 뿐더러 또 이런 학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이 만약에 시설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시설에서는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룹홈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 관리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법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김포시에 난민 지원 조례가 생기면 뭐가 달라질 수 있지? 김포시에 사는 난민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례를 김포시에 오면 뭐가 좀 달라지지? 이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사실 제가 정말 많은 걸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언하는 게 이거 선언을 위한 것인가 실천을 위한 것인가 약간 이런 조례를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생기면 도대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지? 중앙정부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 거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조의 정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난민법이나 기존 다른 난민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렇다고 더 혁신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난민법과 달리 갈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큰 범위에서 담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포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합법적으로 거주는 또 뭐지? 예를 들면 우리는 난민 가정이 지하에 방 2개인데 이 월세도 부담스러워서 친구를 데리고 살아요. 같이 이사하고. 그럼 이 친구도 무상임대 있지만 합법적 거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합법적 거주는 뭐지? 고민이 되었나?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3조의 난민 지위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난민의 지위를 정하는 게 맞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황필규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기본 이념, 그 생활평화 조례 있잖아요. 김포시. 거기에 연동되어진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기본 이념이나 철학이 난민의 지위보다는 이제 그런 게 좀 담겨져서 이 조례의 의의들을 더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 조항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결국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예속되겠다 이런 의미가 살짝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각종 행정적 혜택은 뭐지?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그런 것까지 되는 건지 각종 행정 왜냐하면 이게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왜냐하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를 두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아서 설치 및 운영의 조항으로 두고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이것들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어떻게 지역복지 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연동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건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어떻게 담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남매 리더분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기여하고 싶고 기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남매인 지원하는 담당자가 8월에 이제 캐나다로 가요. 근데 지금 저희가 2달째 난민 전담 인력 공고를 냈는데 적정 인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민이 이제 아까 그 전문가가 있냐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 처우가 안정되고 또 계속 그 노하우된 축적된 그 노하우들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정말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어떤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담당자들은 전문가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고용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는 말로 네. 일반 주민들이 합의하고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건 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주체가 있고 이들을 대상화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오래가지 못한다. 같이. 그래서 어떻게 일반 주민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을까가 가장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단에서 실천될 수 있는 어떤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시에도 곧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도록 같이 저도 주체적으로 할 것이고 저는 이게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 역사적인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그 처음에 시작을 전문가가 아니라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이신데요. 실질적인 본인의 경험으로 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라든가 코멘트라든가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신다든가 얘기가 있으시면 좀 얘기를 듣고 그 들은 후에 우리 처음 발제를 해주신 정남용 의원님, 정남용 의원님께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김포의 CT21뉴스 최우길 기자라고 합니다. 지구촌 시민주의에 입각해서는 지극히 합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 국경이 있고 한국의 난민법에 지방정부 예산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또 김포 시민들의 우려 등 현실에 입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난민지원조례안 상당히 지역적일 수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난민지원조례안 5조 지원 대상을 보면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까지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2조 난민의 정의를 보면 정부의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서 또 제3조에 따르면 김포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정부의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사는 난민 주장자 모 씨가 김포에 거주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김포시 재산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재정 여건, 또 의무는 없고 혜택만 받는 주민과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은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과의 공감이 없으면 조례안이 10번이 통과된다 해도 여기 계신 현재 계신 난민들조차도 제대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정학용 의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조례안이 좀 촉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과정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고요.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인 사무장님께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난민법 제정 뒤에 2년여가 지났는데 타 지자체에서 특히 뭐 안산시 사례도 말씀하셨고 뭐 동두천시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 사례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시아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사례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학래 의원님도 답변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더 받고 한꺼번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안의 이재훈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토론 굉장히 잘 들었고 제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부지하여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말씀하셨잖아요. 한평희 변호사님께서 그 협약과 난민법이 제가 보기엔 난민의 지위 문제에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우리가 우선시를 해야 하는지 제가 이걸 외교부 당국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약간 버벅거리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필 변호사님께 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휴먼아시아 인턴 김승희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난민의 지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난민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역차별이 발생하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혹시 질문하는지 강은희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없으면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토론자들에게 질문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 말씀을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난민법을 보면 아마 1조부터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거했다는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얘기이고 난민 인정자의 지위에 관련해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어떤 처우를 따른다라고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난민 협약에 배치되는 난민법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된다라기보다는 범위를 한정시켜서 보호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한하거나. 그래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어떤 보호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사실은 국제법뿐 아니라 국내법도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도난되는 영역, 사회적 소수자 영역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조항 자체는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듯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지침에서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당연히 지켜져야 법이고 그것이 난민법에서 제한된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른 지자체가 왜 안 하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왜냐면 공식적으로 제가 다만 그냥 생각할 뿐인 거죠. 생각하고 그냥 짰기 때문에 그런 거나 제일 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분명한 현상은 뭐냐면은 처음이긴 하지만 난민법 만들어지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의 오는 데도 많이 있고 서울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난민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난민 조례라는 것 발상을 가지고 툴로 하려고 하는 데는 처음이건
사실이지만 그 틀은 아니지만 다른 틀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나 제도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쌓이다 보면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 막 시작했고 가는 과정에 있고 일단 김포시는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첫 물꼬를 뜬 사례다. 만약에 사례가 생기면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결국은 이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대신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 왜 안 만드는지 저 좀 추가 의견을 제가 아까 결정적 실수가 공무원분들께 여쭤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법이 있는데도 있는 법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자체가 조례 만들어서 뭐 더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법에 대해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 때도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지방정부로서의 어떤 분권을 구체성, 진정성을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혁신적인 어떤 것들을 지역 단위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굳이 안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동시에 이제 저희도 같이 고민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난민의 지위를 다른 형태로 지위를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지위 안에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들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 그 뒤에 표현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이용이나 행정적 혜택 이것과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맥락에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결국에는 예속되는데 굳이 이 표현을 하는 건 너무 그냥 선언적이기만 하고 실질적인 혁신적인 어떤 또 다른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언급한 거고 만약에 이제 난민의 지위가 김포시에서의 갖는 난민의 지위라는 형태로 좀 더 김포시에서 아까 말씀한 평화조례와 관련해서 왜 이 난민들에 대한 이런 걸 하는지 어떤 그 지위에 대한 철학적 고민, 기본 개념, 이념 이런 것들로 연동해서 다뤄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지위를 나누자고 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경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역사적 자료가 될지 하나의 이벤트를 거쳐버릴지 이 부분은 좀 앞으로의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결정될 것 같고요. CK21 출국을 기다리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질문드렸습니다. 당에 나오시는 질문이고 아마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질문은 나올 것 같은데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을 좀 도발적으로 던져봅니다. 공감대를 우선시했다면 과연 새로운 훈민정음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지역 유정자의 몫은 대중의 의견을 참조하겠지만 또 선도적으로 이걸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이라도 뭔가 지역사회 이슈를 던지는 이것이 또 지역사회 유정자들의 또 다른 한 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평화시 조례, 고려인 조례, 그리고 이번에 난민조례, 여기까지 하면 좀 제가 올해 다 다른 조례입니다. 발의를 했었고요. 평화시 조례 때는 상대적으로 그때도 역시 또 시민과의 공감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고려인 조례 나왔을 때 역시 또 이게 좀 생뚱맞지 않냐. 특정 그룹에만 이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원칙, 인권에 대한 보편의식을 자꾸 넓혀나가는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외연 확장, 이런 부분들 하나의 지방정치의 영역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감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투박하고 다소간의 따가운 여론의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에 창작은 해야겠지만 여론에 또 이끌려 다니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지방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또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좀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실제로 향후 시기가 성숙되면은 나름대로의 그때의 선택에서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다.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님들, 노수원 의원님 끝까지 잘해주고 계십니다만은 공감을 표시 주어서 김포시 의회가 나름대로 인석에서 하나의 좀 전국 각 지방 정부의 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감이 좀 자신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이나 중앙이나 똑같아요. 무리한 토목 사업들 한두 개만 줄이면 한 김포만 하더라도 저희 봉성포 연꽃단지 한 70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허공 없어져 버렸죠. 또 대명의 함상공원 120억이 들어갔죠.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것의 0.몇몇 %만 여기에 관심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김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틀에 가둬둬 버리면서 아까 말한 외국인 다문화 혹은 난민들의 범죄 이걸 양으로만 다가가지 비율로 따지고 냉정히 접근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안한 부분들을 그 속에 같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위한 자기 합리화를 삼는 그러한 좀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는 품격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거주 희망자 뭐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의무는 없고 여기 와서 혜택만 받으려고는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민의 과정에서 온 분들은 그야말로 거린들이나 불황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가 애환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분들의 고뇌 속에서 실제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들은 더욱더 준법과 의무와 이 지역을 연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참조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선언적인 내지 편견으로서 그야말로 이 거리 자체가 그냥 뭐 노숙자로 넘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포에 탈북민들이 460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우리가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실험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안 오겠습니다만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수많은 탈북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남은 사회 이거 감당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김포시가 타 지자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앞서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한 자존감과 자부심과 품격 있는 김포에 대한 나름대로 당당함을 우리가 안고 제시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다소간의 좀 거친 비판과 날선 좀 여러 가지 따가운 눈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설득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토론의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동영 의원님께서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5분 정도 지체가 됐지만 좋은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난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난민이 잘 살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토론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또 진정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 자리가 진짜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계해주신 토론자들과 여러분들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